공차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하나씩 알아보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라고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공차는 지금 현재 2020년 2월 현재 누구의 것일까요? 어느 나라 회사의 것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땡. 대만? 땡. 미국. 맞습니다. 찍었다. 장난 아니죠. 사간 거예요? 네, 맨 처음에는 이 공차라는 것이 대만에서 생겼어요. 대만에서 이런 버블티가 한창 유행했을 때 뭐 제일 잘 나가는 버블티도 아니고 막 여러 개 우후죽순 생긴 것 중에 한 브랜드였는데 마치 떡볶이 브랜드처럼. 네, 공차가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해외로 눈을 돌린 케이스였대요. 진짜 잘했다. 똑똑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름의 그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었는데 싱가포르에 살고 있었던 한 여성분이 그때 주부였던 여성분이 이거 정말 잘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반했구나. 네, 반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는데 남편분은 외국인 분이고 이제 남편분도 이제 그 금융 쪽이나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만 본사를 통해서 그래서 2014년에 공차 한국 사업부를 따낸 거죠. 본인의 이름으로 따서 공차 코리아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공차 코리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2017년에 내가 본사를 사겠다. 본사를 사겠다 정도까지 된 거야? 한국이 잘 돼가지고 대박. 재밌죠? 영으로 먹었네. 장난 아니다. 2014년에 어렵게 공차 코리아 사업부를 따낸 다음에 3년 만에 대만 본사를 통으로 사들입니다. 와, 멋있. 얼마에 샀게? 대충 찍어야죠. 300억. 600억에 샀어요. 진짜. 그리고 나서 지금 2020년이잖아요. 작년에 미국 사모펀드에 이거를 재매각시킵니다. 얼마에 팔았을까요? 1200원. 1200억. 3,000억에 팔았어요. 딱 계속 두 배다. 아니, 생각이 3,000억. 5배죠. 5배. 5배.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습니까? 대단하다. 이게 이제 외국의 회사를 사서 그걸 다시 다른 회사에 판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인 거예요. 와, 멋지다. 진짜 멋지다. 좋다. 네, 이분이 싱가포르에서 주부였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그 공차 한국 사업부를 따낸 다음에 정말 열심히 했대요. 야, 정말 이런 게 프랜차이즈가 진짜 이렇게 퍼져서 해야지 외국에 잘 또 팔릴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딴 세상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재밌죠. 네. 우리는 만약에 내 가게가 잘 되면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그 해외로 나가면 어떻게 나가나 해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던 프랜차이즈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마스터 프랜차이즈. 나는 가만히 있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근데 이건 여기였죠. 그 대만에서 사와서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2017년에 대만을 통째로 사면서 그래서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대만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인 거예요. 그 대만인 친구가 왔을 때 너네가 샀잖냐. 한국 사람이 이제 한국 거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알았거든요. 진짜?라고 했는데 그분이 작년에 일을 이렇게 쳤더라고요. 대단하다. 30대 후반입니다 지금. 아이씨 나랑 능력이야. 와우.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세계적인 그 불황 속에 이렇게 팔았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장사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사업화 시켜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좀 사업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이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접근을 했을 그러니까 때 그림이 이렇게 큰 되겠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뉴스 같은 것들을 찾아다 보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 노력이라든지 투입되는 뭐 신경, 고민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르지가 않은데 그림 자체가 큰 그림을 두고 보느냐 내 가게만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사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300억 뭐 600억 얘기할 때 사실 자기 돈에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받고 투자도 받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부채도 재산이다 그래서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결과는 이거를 뭐 300억을 빌렸지만 이게 막 3천억이 돼버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걸 감당할 수는 없지만 작게 시작해서도 크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또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CEO가 될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와
이것도 저는 그냥 좀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데 그 포레버 21도 그 포레버 21 브랜드도 원래 한국에서 옷을 그냥 하셨던 네. 그냥 그냥 공장에서 만드셨던 분이 네. 미국 가가지고 네. 브랜드 내가지고 네. 대박 터져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한국에 왔을 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얘기도 재밌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경영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분들이 그 한국에서 실제 디자이너, 동대문 디자이너 부부가 이제 LA 가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런 케이스들이 여러 개 있더라. 그 원조가 어디냐면 놀부예요. 놀부 부대찌개? 네. 예를 별로 안 들면 좋아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모펀드들이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작정으로 만든 펀드를 사모펀드라고 하잖아요. 그 사모펀드에 팔린 거예요, 공차가. 그 뭐 개인에 팔리고 그런 게 아니라 사모펀드한테 팔린 건데 그게 2011년에 놀부가 미국 사모펀드에 팔렸거든요. 이거는 센세이션했어요. 그렇게 팔리는구나. 왜냐면 그 여자 사장님이에요. 거기도 여자 사장님이 돈다발을 받았거든요. 1,100억. 그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장난 아니다. 네, 그래서 2011년에 놀부를 시작해서 이제 미국 사모펀드들이 이제 이런 브랜드를 샀던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놀부를 샀어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불황이 시작돼서 모건 스탠리의 그 가장 잘못된 투자 케이스로 있다. 그리고 그때 그 CEO 분은 그 돈다발을 받아서 강남에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구매를 하셨어요. 지금 더 벌었겠네. 네, 그렇죠. 지금 거의 강남 쇼핑을 했다고.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그 뭐 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모건 스탠리의 1,100억대 현금 받고 강남에 빌딩 쇼핑 이렇게 나와요. 재밌습니까? 네, 너무 부럽네. 재밌어요? 그래서 또 난 얘기해 그냥 주죠. 계속 부러워서. 진짜 신기하다. 난 재밌죠? 돈을 뭐냐면 그 이 시스템으로 돈이 많이 벌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큰 금액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투자하게 할 걸 찾다 이제 이런 브랜드나 이런 가게까지 오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 정확해요. 그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 사모펀드 하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사자라고 해서 싹 경영진을 싹 갈고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싹 경영진을 갈고 더 공격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 회사 가치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자 될 만한 브랜드 딱 사서 딱 경영지 갈고 이걸 완전 띄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공차가 이제 팔린 게 되는 거고 2014년에 팔린 아웃백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가지고 거의 매출이 6배 이상 상승을 했대요. 판 이후에?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아웃백이 예전에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좀 생긴 것들을 보니까 기존과 좀 인테리어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점심시간 가보잖아요. 가득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알던 그렇죠. 것과 다른 곳에 이제 있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사모펀드가 산 이후로는 그 사람들의 경영 전략대로 그 인테리어도 하고 다 바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출이 6배 이상 올랐대요.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을 사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게 과연 좋기만 할까 이런 이제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그 팟캐스트 그 회사도 그런 은행 소개를 받아가지고 스포티파이에 팔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제일 이걸 잘 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데가 어디지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아니, 그게 우리잖아요, 이제. 아니 그게 진짜로 아니 제가 말하려는 포인트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분야에서 제일 이걸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잘 아는 사람, 그치. 그 아는 회사, 그리고 제일 잘 아는 그 생태계를 제일 잘 아는 사람 회사를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그래서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이거를 택했구나. 꼭 수입이 높다라기보다는 그 생태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우리는 녹음실이 있어서 시설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프로덕션 하나 갖고 있으면 그렇죠. 같이 그 여기는 얘기하고 있어 지금. 제작도 아는구나라는 그게 돼서 아니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짝 사실 얘기했어요. 알맹이가 되게 중요하죠. 이건 껍질인데 그래서 그쵸. 알맹이가 컨텐츠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 격려를 해드리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 여튼 그래서 공차는 지금 전국에 세계 17개국 이상에서 아주 계속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서 계속 누구나 가치가 좋아할 맛이고 진짜. 건강한 느낌이 있어서 트렌드도 맞고. 진짜 아니 근데 우선 타피오카를 굉장히 잘해요. 그 맛있어. 집이? 내가 80도 먹어봤고 다 먹어봤는데 공차께 가장 적절한 당도와 크기와 그 식감. 식감을 잘 잡았다. 그래서 그 공차를 이제 인수한 김여진 CEO님에 대해 제가 좀만 더 네. 해드릴게요. 네. 그것만 끝난 게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공차를 그렇게 팔았던 이분이 이제 자녀가 있대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에서 살 때 싱가포르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트램폴린 파크가 되게 많이 있대요. 방방이 그거를 한국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그 방방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환장한다는 거?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를 실내 놀이터를 창업을 하셔가지고요. 이것 역시 대박이죠. 기업 M&A를 통해서 500억이 넘는 수익을 버셨어요. 여기 방법을 아는구만. 아이들의 콜라텍 같은 곳이라고. 그렇겠죠. 애들이 완전 환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 힘 다 빼놓는 곳이지 뭐. 되게 잘 해놨어. 그 시스템은 그 넓고. 파크처럼. 네. 대단하다. 방방이가 입은 거였다니. 네, 그래가지고 1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안에 2개를 창업을 하고 성공적으로 2개를 다 매각을 시키면서 엄청난 이 성과를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하는 것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찰을 잘하고 가능성을 보는 그런 주위를 살피는 관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사업가한테 필요한 자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뭐 없는 물론 IT 같은 거라든지 그런 방향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사업이라는 방향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진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업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이런 딴 데 매각하는 걸 생각하고 있느냐. 그치, 생각을 했겠지.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사업을 보고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이걸 누구한테 사고 파는 이런 생태계를 잘 알고 있는 남편이 도와줬고 네. 계약 사인 이런 과정들에 다 도움을 줬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구한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금액들이 회사들이 가치를 보고 사고 팔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엔 가치구나. 우리 가게, 내 가게, 우리 사업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 지금 당장의 매출과 순이익보다 그 어때로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죠. 그렇다면 우리 그 놀부 했던 CEO분은 어떤 분이셨나. 그래서 그분의 이 자취를 또 따라가 보니까 어떤 분이셨나요? 너무 재밌어요. 그분은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부대찌개. 그때는 아니었죠. 를 나왔으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장에다가 이제 그 야채 같은 거를 내다 팔던 분이셨는데 나이가 좀 되시는가 봐요. 그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인데 15세가 됐을 때 서울 신림동에 올라와서 와. 네, 장사를 식당 일을 시작하면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옷가게도 하고 식당도 하고 많이 실패하셨대요. 그러면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제 작게 골목집으로 시작한 그게 놀부의 전신이죠. 그렇게 해서 가게 하나가 굉장히 잘 됐는데 주위에서 자꾸 프랜차이즈를 내달라고 해서 처음에 하나를 내줬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이분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품질 기준에 안 되는 가게는 닫게 하고 결단력이 있는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우지 못했던 한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박사학위까지 프랜차이즈 논문 써가지고 박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똑똑하신 분이셨구나. 그렇죠. 그 열정도 있고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를 만나서 2011년에 미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회사를 팔게 되는 거죠. 이야.
그분의 예, 이야기도 그러니까 막 크게 시작했다기보다는 물론 음. 세대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죠. 세대 성장이 스토리가 다르 너무 다르죠. 음. 뭐 마켓컬리나 놀부나 뭐 공차나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도 될 수 있어.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도 되는구나 이런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사실 열정이 있고 시대적인 타이밍을 잘 맞추면 거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와 진짜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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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끊임없이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내 나이에 성공했다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40대 되고 어떤 사람은 50대 되고 뭐 가기 전에 한 번 되는 돼서 잘 행복하게 나이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 드네요. 자, 그럼 이번 편 마무리 하실까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괴리감을 느끼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고 있구나 하는 뉴스인 것 같아요.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팔았대, 누가 팔 거래 막 준비를 하고 있대,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큰 회사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 거시경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뉴스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장님들이 프랜차이즈를 내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시스템을 만들어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사실 저 그 프랜차이즈 박람회 정말 추천드려요. 가보면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런 사람들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여기 나왔는 거라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 프레임만 있고 기본이라든지 음식에 없잖아요. 그냥 이거를 복사해서 나갈 수 있는 그 프레임만 있다 보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보자. 요거 하다 보면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 매출이 안 나올 텐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가게가 그렇게 매출이 나오면 가게라고 하면은 이런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셔가지고 한번 용기를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박람회에서 봤던 게 지금 정말 많이 퍼지는 걸 보면서 맞아. 특히 맞아. 뭐 이제 스터디 카페 이런 거를 그때 상담받고 이제 막 얘기 듣고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승진 시험 공부한다고 집에 가면 공부 잘 안 되니까 퇴근하고 그 스터디 카페 가서 이제 밤에 공부하고 했어요. 이용해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 공부 잘 되더라고요.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가니까 몇 명 오는지 알잖아요. 계산해봤는데 이걸로 매출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너무 싼 거야.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창업 비용을 대충은 아는데 이게 그렇지. 무인으로 돌아가긴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이 수익이 가져가는 게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시험 기간이 또 어떨지 모르지. 하지만 그 본사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렇죠. 그게 구조인 거지. 그니까 그래서 이거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이렇게 아이템 잘 하면은 그래도 본사는 돈을 버니까 본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본사와 또 가맹점 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본사가 좋은 합리적인 본사가 되면 되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 꼼꼼해야 계약하는 사람도 꼼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해서 여기가 좋을 것 그럼 제일 같아요라기보다는. 좋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퍼진 게 스터디 카페 같아요. 뭐 빨래방 진짜 많이 생겼어요. 뭐 그때 또 오버치 우리 빨래방 반찬집 좀 봤었는데 그것도 별로 안 애견 목욕도 퍼졌는데. 있고 도구워시도 있었고. 네. 근데 그 중에서 스터디 카페 제일 많이 보이잖아요. 제일 많이 많이 여기저기 진짜 많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촬영하려고 스터디 카페 같은데 알아보거든요. 회의실 같은데 많아. 진짜 곳곳에 다 있더라고요. 자, 그럼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해보도록 할까요? 네.